어, 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,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주 흥미로운 두 흐름, 키니코스 학파, 그러니까 견유주의라고 하죠. 그리고 회의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철학들이 당시 사회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, 또 핵심 사상이 뭐였는지 좀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이 잘 보여주는 게 그 소크라테스 이후에 좀 혼란했던 시대잖아요. 네, 헬레니즘 시대. 그렇죠.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철학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. 특히 뭐랄까 전통적인 가치에 막 의문을 던지고 정신적인 평온을 추구했던 방식들이 좀 인상 깊죠. 네네. 오늘 당신께서 이 철학들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,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키니코스 학파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관습이나 뭐 부, 명예 이런 외적인 것들을 막 거부하고 자연에 따른 삶 이걸 강조했더라고요. 네, 핵심이죠. 심지어 개처럼 산다에서 견유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명도 있고요. 맞아요. 그 창시자 안티스테네스가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았고, 근데 제일 유명한 인물은 역시 디오게미스죠. 아, 디오게네스 그 통 속에서 살았다는. 네, 맞아요. 통 속에서 살고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일부러 좀 도발적인 행동들을 했어요. 도발적인 행동이요? 예를 들면 뭐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면서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외치고 다녔다거나 이게 다 당시 사회의 어떤 위선 또 인위적인 규범들 이런 걸 비판하는 방식이었던 거죠.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었군요. 그렇죠. 이 사람들은 덕만이 유일한 선이고 아우타라케이아라고 하는 자족 상태 그리고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이걸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. 아우타로케야, 아파테야, 자족과 부동심 정말 파격적이네요. 부나 명예는 뭐 그렇다 쳐도 아주 기본적인 예의나 관습까지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점이 놀랍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헛되니까 그런데 얽매이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였던 거죠. 네, 그 메시지는 알겠는데 참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회의주의 학파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회의주의. 자료를 보면 창시자 피로는 확실한 알미란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다고요. 그래서 판단 중지, 에포케를 주장했다고요. 맞습니다. 필론, 핵심은 그거예요.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고 또 그걸 반박하는 근거도 똑같이 존재한다. 이렇게 본 거죠. 양쪽 다 말이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? 여기에 근본적으로 글쎄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. 근데 모든 걸 의심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나요? 어떻게 그게 마음의 평정, 아타락시아로 이어진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? 그게 재미있는 지점인데요. 회의주의는 오히려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, 네. 바로 그 순간 독단적인 주장이나 믿음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, 갈등,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아,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? 거기서 오는 평온함. 그렇죠. 섣부른 판단을 보류하는 에포케,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의 평정, 아타락시아라고 본 겁니다. 독단에서 벗어나는 거죠. 그렇군요. 후대의 뭐 아르케실라오스나 카르네아데스 같은 사람들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도 이런 회의주의적 입장을 발전시켰다고 나오네요. 네, 맞아요. 아카데미아 학파 내에서도 회의주의적인 흐름이 있었죠. 특히 그 카르네아데스가 로마에서 연설했을 때 일화가 흥미롭던데요. 정의에 대해서 하루는 찬성하고 다음 날은 반대하는 연설을 해서 막 난리가 났다고. 네, 아주 유명한 일화죠.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, 특히 카토 같은 인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정의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. 맞습니다. 확실성에 대한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린 거죠. 이게 당시 사회에는 큰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회의주의는 뭐 꿀은 달다 이런 감각적인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에요. 현상은 항상 나타난다거나 내게 꿀은 달게 느껴진다는 경험 자체는 인정해요.
다만 그게 꿀의 본질이 정말 달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혀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 본질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자는 거죠. 아하,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거군요. 독단론에 빠지려는 아주 철저한 태도였네요. 네, 아주 철저했죠. 이렇게 들어보니까 키니코스 학파는 사회적 통념을 막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실천을 통해서 평온을 찾으려 했고, 네, 행동으로 보여줬죠. 회의주의는 반대로 삶의 확실성에 대한 기대를 딱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고요. 방법은 정말 다른데, 네, 방향이 다르죠. 근데 결국은 어떤 외적인 혼란이나 아니면 내적인 독단 이런 데서 벗어나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. 두 학파 모두 당신에게 뭐랄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, 우리가 막 추구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?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?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. 오늘 이렇게 키니코스 학과와 회의주의를 쭉 살펴보니까 관습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또 삶의 한계에 대한 성찰 같은 참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받아들이는 생각이나 습관들이 있지 않을까요? 이 철학자들처럼 한 번쯤 그 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이들의 탐구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어쩌면 당신은 확실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계속 던지면서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일 수 있거든요. 네, 과정 그 자체. 확실한 답을 찾는 것만이 지혜는 아닐 테니까요. 오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당신의 그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.